자, 잠시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질문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울어버릴 수 있나요?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샛별, 김용빈. 그의 감동적인 무대 뒤 모두가 숨죽인 채 들었던 충격적인 고백. 저는 이분 덕분에 사람 됐어요. 그가 밝힌 진짜 엄마의 정체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날 그가 폭풍처럼 오열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날의 이야기는 조명이 꺼진 무대 뒤 정적만이 흐르는 대기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뜨거운 함성의 잔향만이 남아있던 시간.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든 사람, 단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인가요? 김용빈은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에 수많은 기억들을 스캔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흔들렸고 그는 결국 손등으로 눈가를 가린 채 깊은 숨을 골랐습니다.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연 그의 고백은 모두의 예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이분 덕분에 사람 됐어요. 그 한마디가 터져나오자 적막하던 대기실의 공기는 마치 젖은 종이처럼 구겨지며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그의 눈빛은 모든 감정을 넘어선 진심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술을 깨물며 꺼낸 이름은 모두에게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매니저의 어머니의 팬들이 상상하고 있던 수많은 후보들, 예를 들어 음악 스승이나 오랜 친구, 심지어는 친어머니를 제치고 완전히 다른 삶의 결이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름. 그러나 바로 그 이름 하나가 그의 인생 서사를 완전히 다른 색으로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 한 청년의 인생을 구원한 위대한 사랑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김용빈의 이야기는 20살의 서울, 스산한 고시원 공기에서 시작됩니다. 창문을 닫아도 스며들어오던 버스의 브레이크 소리, 하루에 컵라면 2개로 버티며 노랫말 대신 통장 잔액을 세던 밤, 그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시절의 서울은 저에게 차갑고 낯선 도시였습니다. 꿈을 꾸기 위해 왔지만 현실은 컵라면과 통장 잔액뿐이었죠. 희망보다는 막막함이 더 컸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매니저 형이 불쑥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밥 한 끼만 먹고 가자. 김용빈은 그저 배고픈 시절 감사한 마음으로 매니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밥상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그는 숟가락을 들고 울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당시에 그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던 계란말이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놓인 미역국이 있었고 두부를 살짝 데쳐 간장에 찍어 먹는 소박한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울컥하게 만든 것은 그 밥상 맞은편에서 그를 바라보던 눈빛이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얼굴이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알아왔던 것처럼 따뜻하고 깊은 표정. 잘 먹어라 말 대신 그 눈빛이 그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를 김용빈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이란 이렇게 조용히 스며드는 거구나. 저는 그날 처음으로 따뜻함이라는 감정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매니저의 어머니는 김용빈의 현관 앞에 반찬통을 놓아두는 일이 당연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밥상은 조금씩 달라졌고 그는 그 밥상을 먹으며 자신 또한 달라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노래보다 먼저 그는 밥을 통해 위로받고 삶의 희망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니저의 어머니는 화려한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같은 평범한 문장도 삐뚤빼뚤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삐뚤빼뚤함이 쓸데없이 완벽을 가장하던 모든 말보다 더 깊게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편지에는 꾸밈없는 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힘들면 전화해라. 무리하지 말고. 오늘 바람차라. 목도리 하고 다녀라. 편지에 구겨진 자국은 냄비에서 김이 오르듯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김용빈은 고백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항상 씩씩하게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매일같이 무너지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환호는 컸지만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더 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편지와 반찬,
그리고 그 따뜻한 눈빛은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희한하게도 그 문장은 어떤 노래 가사보다도 더 정확한 박자로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 편지 한 장, 반찬통 하나가 그에게는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정말 무너지기 직전의 밤이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오래 노래한 뒤 갑작스럽게 찾아온 열과 기침. 공연장을 빠져나오자마자 휘청거린 그는 응급실에 푸른 불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링거 주사를 맞고도 자꾸만 조여드는 의식 사이로 그의 스마트폰이 떨렸습니다. 스피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다급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라. 병원 냄새가 지울 수 없는 새벽에 그의 귓가에 가장 크게 남은 것은 의사의 전문 용어가 아니라 바로 그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었고 그는 그제야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것은 화려한 과일 바구니가 아니라 조그만 보온병 2개였습니다. 하나에는 부드럽게 끓여낸 죽이, 다른 하나에는 따뜻한 생강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이렇게 온도를 갖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 덕분에 사람 됐어요. 이 고백은 단순히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다 흔히 들리는 말이지만 그의 인생에서는 이 문장이 실제 사건 기록처럼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감사 인사를 하며 준비해온 멋진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무대에서 내려온 뒤 카드에 적힌 단 5글자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우리 집 막내야. 수고했다. 수상실황보다 더 울컥했던 그 5글자. 사람들은 매니저와 아티스트의 관계를 질로 묶인 계약으로만 봅니다. 시간과 수당, 스케줄과 성과. 하지만 그에게 매니저의 어머니는 성과표의 바깥에서 그를 붙드는 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무대에서 박수를 받을수록 무대 밖에 나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때마다 그 손길이 나를 사람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 주었습니다. 노래하는 기계가 아니라 숨 쉬는 사람으로. 이 고백이 팬들에게 유난히 더 깊게 박힌 이유는 아마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결핍의 모양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딘가 하나씩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친정 엄마의 냄새처럼 묘하게 안심되는 말투의 빈자리. 찌개 끓는 소리로 시간의 속도를 늦춰주던 부엌의 빈자리. 그는 무대 위에서 그 빈자리를 완벽한 발성과 표정으로 가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꺼지면 그 빈자리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매니저의 어머니는 그 빈자리를 알았습니다. 채워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빈자리를 함께 앉아 바라보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지닌 채로도 노래할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은 화려한 스승도 뛰어난 뮤지션 선배도 주지 못한 진짜 위로였습니다. 밥 잘 먹는 사람은 마음도 잘 자란다. 그는 잘 먹고 잘 자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했습니다. 악수를 할 때 손을 조금 더 꽉 잡고 셀카를 찍을 때 고개를 조금 더 기울이고 사인을 할 때 이름 뒤에 작은 바람개비 하나를 그려 넣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해준 사소한 친절이 자신을 구했다면 이제 자신이 그 친절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용빈의 고백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우리 삶의 빈자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단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분의 따뜻함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트로트계의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